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해설 시간에서는 철도 궤도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물리학의 세계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시속 300km로 달리는 거대한 고속열차를 탈 때마다 사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공학적 기적 위를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톤에 달하는 쇳덩어리 열차가 시속 300km로 쏜살같이 지나갈 때 도대체 무엇이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막아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땅이 단단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그 아래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공학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숨겨져 있는 철도의 기초 구조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쿠션 설계, 노반 치마라는 위협, 실제 궤도 파괴 사례들, 그리고 전 세계의 엄격한 안전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숨겨진 철도의 기초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기차를 타실 때 창밖으로 선로에 깔려있는 그 흔한 돌멩이들,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의 안전은 열차의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침묵에서부터 땅속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 돌무더기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도상강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돌멩이들이 그냥 막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짓누르는 무게를 넓고 안전하게 분산시켜주는 정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충격 흡수 스프링처럼 작동한다는 뜻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갈들이 움직이는 역학적인 변수가 진짜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 골치 아픈 변수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대신에 아주 똑똑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평균 200메가뉴턴/리터라는 일정한 상수를 도상 스프링 계수로 써서 이 거대한 스프링의 저항력을 실용적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낸 훌륭한 아이디어죠. 다음은 두 번째, 완벽한 쿠션 설계입니다. 자갈층 바로 아래에는 강화 노반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쿠션이 존재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완벽한 쿠션을 만들기 위해 열차 하중이나 흙의 지지력 같은 변수들을 가지고 아주 깐깐한 5단계 설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냐고요? 그 무거운 열차 바퀴 8개가 동시에 지면을 쾅 하고 누를 때 지표면이 최대 2.5mm 이상은 절대 가라앉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전 하나 두께도 안 되는 단 2.5mm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정밀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기차 속도가 빨라질수록 땅이 상상 이상으로 튼튼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철도는 하부 지반에 1200이라는 변형 개수를 요구하지만 고속철도는 무려 1800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요구하거든요. 고속주행이 만들어내는 그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버텨내려면 하부 지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강도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노반 치마의 위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놔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이 서서히 가라앉는 이른바 치마 현상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반이 가라앉는 총 치마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원래 있던 땅이 서서히 눌리는 장기 안밀 치마, 우리가 쌓아올린 흙이 압축되는 토공 치마, 그리고 열차 하중에 의한 치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게 바로 열차 하중입니다. 그 엄청난 무게의 기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개통 직후 1, 2년 사이에 땅이 아주 빠르고 집중적으로 푹 가라앉게 되거든요. 만약 지반이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정말 폭력적인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분리 현상인데요. 궤도 아래에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고이고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면 마치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진흙이 자갈층 사이로 마구 솟구쳐 오릅니다. 완전 진흙 테러죠. 이 현상은 자갈의 탄성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선로의 생명줄을 그냥 끊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 궤도 파괴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런 무서운 이론들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내 경부 고속철도 건설 당시에도 아주 뼈아프고 생생한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원교 근천에서는 터널과 구조물이 이어지는 부분의 땅이 불균형하게 가라앉아 버려서 궤도가 심하게 뒤틀렸고요. 결국 임시로 선로를 통째로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2단계 구간에서는 개통 직후에 콘크리트 궤도가 무려 22mm나 주저앉고 하부 구조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죠. 예측하기 힘든 흙의 성질이 얼마나 위험한 처짐과 뒤틀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가라앉는 궤도 아래에 18mm짜리 철판 같은 걸 끼워 넣어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나중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한 그야말로 경제적 악몽이 됩니다. 나중에 고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깨지거든요. 결국 초기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땅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전 세계의 엄격한 안전 기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 밑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각국은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들을 꺼내듭니다. 한국은 95% 이상의 다짐도와 함께 사용하는 암석 크기를 최대 300mm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고요. 일본은 아예 집안 안정을 위해서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휴지기를 법으로 박아두었습니다. 한편 독일은 기차의 속도나 궤도 형태에 따라서 요구되는 강성 기준을 아주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적용하죠.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궤도 침하와 싸우려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노력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최신 공학 기술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요즘 엔지니어들은 현장에 돌멩이 하나를 깔기도 전에 피라미드 모델이나 짐머만의 보온 이론 같은 아주 진보된 수학적 모델들을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열차의 동적 하중이 집안 아래에서 어떻게 겹치고 또 어떻게 분산되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완벽하게 예측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만 이렇게 깐깐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심을 아주 느긋하게 달리는 트램도차도 승객의 편안함과 탈선 방지를 위해서 10m 구간을 기준으로 선형 오차 20mm 이하, 괴간 오차 10mm 이하라는 숨막히게 빡빡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해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곳의 안전과 공학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기차에 올라타서 매끄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즐기실 때 속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내 좌석 바로 밑, 저 어두운 땅 속에서는 거대한 대지의 힘과 싸우기 위해 지금 얼마나 수많은 공학적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오늘 살펴보니 정밀한 구조와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철도 공학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느끼는 멋진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